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말이 지나서 벌써 5월 초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5월 7일인데 4월 말 시장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좌별 수익도 얼마나 났는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4월 달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월 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는 뭐 25%, 중국 34% 이런 식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글로벌 G2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2월 초부터 있긴 했는데 서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 부과하겠다고 하면 중국도 부과하고 뭐 서로 이렇게 계속 관세를 부과를 하다가 4월 10일 경에는 뭐 125%, 84%,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 2,000원이 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무역 시장을 아주 많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식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에는 중국이랑 계속 붙게 되니까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90일간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살짝 돌아왔죠. 근데 사실 이게 안심할 이유가 없는 게 90일 후에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또 말을 바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한테 상호 관세를 왜 유예했냐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후적인 분석들을 보면 국채 시장이죠. 미국 국채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국채 투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말입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 상황을 트럼프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관련해서는 뭐 분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월 4일 날부터 미국 국채, 요거는 10년물인데 장기물은 더 많이 빠졌고요. 쭉 빠지다가 4월 10일 넘어가면서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5월 초 돼서 다시 또 빠지고 있죠. 트럼프가 신경 쓰는 게 주식시장보다도 오히려 국채시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미국 소형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한 달짜리 그래프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움직임의 폭이 좀 다를 뿐이고 이거는 3개월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는 뭐 마이너스 나스닥만 조금 플러스였고 3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죠. 같은 기간에 유럽이나 일본 시장을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4월 초에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 여기 비슷하죠. 그리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계속 빠지는 초기에는 유럽이나 일본이 좀 괜찮았다가 4월 초 되면서 다 빠졌죠. 다 빠지고 살짝 반등한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이 있었어요. 중국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뭐 다이렉트로 지금 관세 전쟁을 붙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이나 인도는 또 오히려 상승했어요. 인도는 3.7%, 한국도 3% 4월 달에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를 보면 아까 보신 거는 이제 5월 초까지 그린 거고 4월 한 달만 보면 1%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고 3개월 기준으로는 3.9%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보였죠. 장기물,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장기 국채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는 뭐 하락하진 않았지만 4월에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의 미국 국채랑 다른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도 분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미국만 좋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7.7%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이 3개월간 하락한 모습에 비해서는
국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알 수 있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4.5% 빠졌고 3개월 기준으로는 8% 정도 빠졌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달러원 환율이 아니고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달러원 환율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1,400원이냐, 1,400원대 돌아갔느냐, 이런 거죠. 그거는 달러 기준으로 원화의 움직임, 요 달러 원 환율을 말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2.6%고 3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7% 정도 달러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3개월 동안 마이너스 8%인데 달러 원 환율은 3개월 동안 마이너스 0.7%죠. 그래서 달러 얘기를 할 때도 이 두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금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많죠, 요즘에. 금이 지난달에 5.4% 올랐는데 3개월 동안 17% 올랐어요. 그런데 KLX 금 현물이라고 해서 금 가격에 원달러 환율이 반영된 거, 요거는 1.5% 지난달에 올랐고, 왜냐하면 금지수가 5.4% 올랐는데 환율이 또 빠졌잖아요. 그게 반영이 되면서 1.5% 상승, 3개월 기준으로는 12% 상승,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배분을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별로 움직임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미국 주식 계속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빠질 때도 많고 굉장히 크게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일 때도 많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분산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최근 12개월 동안 월별로 어떤 자산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건데, 작년 5월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장기채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또 6월에는 인도 한국이 또 1등이었습니다. 인도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가 좋았고, 작년 7월에는 우리나라 국채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미국채, 그리고 작년 9월에 중국이 정말 서프라이즈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한 달 동안 19%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을 왜 가져가냐, 중국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때 갑자기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중국이 한 번만 반짝한 건 아니고 작년 12월에도 여기 나와 있는 자산군 중에 가장 좋은 8% 수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내 좋았어요. 작년에는 좀 애매했는데 작년 10월에 14%,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6%, 5%, 4%,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인도 한국 주식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국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누적 수익률로 보면 금이 압도적입니다. 45%. 근데 국채, 우리나라 장기 국채가 3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산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나쁜 성과가 아니었을 거다. 실제로는 24년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과를 리뷰를 해보겠는데, 요게 왜 이때부터냐 하면 제가 마연구를 썼던 기간이죠. 마연구를 쓰고 연금 절세 삼총사 계좌에 대해서 계좌 오픈을 하면서 수익률을 저도 리뷰해드리고 같이 함께 가보자 이런 관점에서 요때부터 했는데 벌써 6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삼성증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치 조회를 해보면 연금저축, 태닝연금 IRP, 요거는 이제 글로벌 자문 받고 있는 계좌입니다.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보면 4월 달에 연금저축 마이너스 0.98%, 역시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갈 수 없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정도로 막은 것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작년 1월부터 보면 가장 나쁜 한 달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는 마이너스 0.36% 정도였고 DC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7%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글로벌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플러스 0.36% 이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시작한 이후로 누적해서 수익률을 보면 27.5% 정도, IRP도 27%,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11%, 글로벌은 15% 정도 성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자산 배분이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냐, 계좌별로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계좌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하진 않고 거의 동일하고, 다만 이제 성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MP와 AP의 차이인데,
MP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이론적으로 혹은 전략적 자산 배분 기반으로 설계된 거, 투자 지침이나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액추얼 포트폴리오는 요걸 보고 실제로 매매한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10% 가져가자라고 MP에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좌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 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매하는 시점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금저축 IRP에 자금이 있지만 매매하는 시점이 매일 동일하지 않거든요. 리밸런싱 신호가 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뭐 지난달에 리밸런싱 했고, 또 어떤 계좌는 뭐 3개월 전에 리밸런싱 했고, 그렇기 때문에 AP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비중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월 단위 성과는 이렇게 들쭉날쭉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글로벌은 아예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 상장 ETF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절세 때문에 가져가는 계좌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4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났다. 하지만 마이너스 1% 안쪽에서 막았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6년 4개월 누적으로 85% 수익이고요. 이걸 연한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복리로 10.2% 정도 나옵니다. 세액공제를 포함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돈 있잖아요. 저는 재투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입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재투자가 불가능하고,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수익이 된 거죠. 요거를 포함하면 13.5% 정도 연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연금저축은 6년 4개월 동안 61% 그리고 연 7.8% 이렇게 나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마이너스가 났고 8개월 동안 누적으로 11.4% 수익이 났고, 요걸 12개월로 환산하면 17% 정도 된다. 글로벌 자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플러스고요. 1개월 됐는데 누적으로 15% 정도 됩니다. 요게 누적 성과 그래프예요. 빨간 선이 IRP고 파란 선이 연금저축. 연금저축이 좀 안 좋죠. 왜 안 좋냐면 여기 보시면 2022년 하락장에 좀 많이 빠졌어요. 21년에는 더 많이 올랐는데 22년에는 좀 더 많이 빠졌다. 왜냐하면 요 기간에 제가 펀드로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IRP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했을 경우, 옅게 표시된 점선은 이제 코스피고요. 지금 4월 달에 조금 꺾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락은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있었죠. 궁금해하는 게 2022년 같은 하락장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혹은 더 많이 빠졌던 2008년 금융위기나 2000년 IT 버블처럼 이번에 AI 버블이 폭발하면서 뭐 주식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트럼프가 좀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산을 분산해서 대응을 하고 가자는 주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단위 성과들이죠. 2022년에 많이 빠졌었다. 그래서 2022년에 자산 배분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자산 배분 했는데 되게 많이 빠졌다. 뭐 역대급 하락장이었어요. 자산 배분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주식이 하락하는데 국채 같이 빠지는 정말 특이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특이함은 항상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분산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 정도로 방어한 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4% 정도 수익이 났고 재작년에는 15% 정도 났어요. 연금저축은 이때 펀드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편차가 큰 거고, 올해는 지금 4월 말까지 한 2%대 정도 수익을 나고 있으니까 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도 있고 뭐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도 있고 집안 행사들이 많이 있으셔서 금방 한 달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찍는 것도 벌써 5월 7일이니까 일주일이 벌써 후딱 갔는데, 시간은 생각보다 휙휙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타이밍 재지 말고 시장에 참가해서 수익을 누적시키고, 다만 트럼프 리스크 같은 이런 시장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해서 자산 배분해서 가자라는 게 어떤 저의 의견이고, 이런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제 책도 봐주시고 자문 상품도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좀 굴리셔가지고 은퇴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